안녕하세요. 끼많은 남자 끼만입니다. 오늘은 여자가 남자에게 절대로 말할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한 번 말하면 되돌릴 수 없는 거 잘 아시죠? 이런 건 얘기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그냥 편하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그 남자의 태도가 180도 달라진다면 그땐 정말 난감하실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심리가 좀 다른 점이 있거든요. 쓸데없는 입방정에 평생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무조건 채널 고정! 요즘 미디어에서 걸크러쉬 하면서 쿨한 여자 컨셉이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와, 저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직설적이고 지나치게 솔직하죠. 현실에서 남자들에게 저렇게 행동하면 90% 이상 까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과거 연애 경험 이야기를 할 때는 쿨한 척하는 남자들의 태도에 넘어가서 함께 오버하지 마세요. 진짜 그런 식으로 온갖 쿨한 척은 다 하면서 여자를 은근히 떠보는 남자들도 있으니까요. 뭐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가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쿨하게 넘기는 남자들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남자들도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 첫 경험 언제 했냐라는 질문엔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을까요? 그건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질문이 좀 기분 나쁘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도대체 이런 걸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답해줄수록 여자 쪽에서 불리해집니다. 그냥 처음부터 정색하시고 불쾌하다는 표현을 하셔서 그런 질문 자체를 차단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나 만나기 전에 몇 명 만나봤어? 라는 질문도 단골이죠. 이럴 땐 이렇게 정리해보세요. 20대 이전 연애는 없다고 치고 그냥 공부하느라 바빴다라고 하세요. 20대 이후에 1년 만나고 3년 연애 쉬고 이 패턴으로 지금 내 나이까지 계산해봤을 때 몇 명쯤 된다라는 게 나오죠. 만약 내 나이가 35세쯤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여태까지 좋은 인연을 못 만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1년 이상 진지하게 만나본 적은 없는 것 같고 중간에 바쁘고 그래서 연애를 쉬었던 기간도 많았어. 뭐 그래도 지금까지 다 합해서 한 3, 4명쯤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얘기해주면 상대 남자가 봤을 때 적당하게 솔직해 보이고 깊게 만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도 나니까 당신에게 더 큰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3년 이상 만나고 진지하게 결혼까지 생각한 남자가 있었다 라는 식의 표현은 그냥 넣어두세요. 그 남자를 진짜로 사랑했는데 부모님의 반대로 어쩔 수 없이 헤어졌다, 정말 슬펐다, 이런 표현은 정말 최악입니다. 오늘부로 당신에게 그런 남자는 그냥 없었던 겁니다. 그런 남자가 당신의 연애 경력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남자들의 쓸데없는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부터 예전 남자친구와의 추억은 잘 생각이 안 나는 걸로 정리하자고요. 구 남친과의 추억을 얘기할 때 디테일하고 구체적일수록 그 사랑이 진심이었고 애틋했을 것 같다 라는 감정이 느껴질수록 나중에 뒷감당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특히 술 취했는데 진실 게임하는 건 절대 금지. 제정신이니? 그 입 한번 잘못 놀리면 내인 내조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내 인생 내가 조진다. 누굴 탓하겠어.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생각, 가치관, 일상에서 있었던 일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공유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아주 주관적인 컴플렉스를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는 건 별로입니다. 예를 들면 난 코가 못생겼어. 난 눈이 너무 작아. 난 가슴이 너무 작아서 고민이야. 난 다리가 굵어서 치마를 못 입어. 난 몸에 털이 많아서 고민이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냥 그런 얘기 안 하고 있으면 남자친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코도 귀엽고 눈도 귀엽네. 내 여자친구는 치마를 불편해하는구나. 컵 사이즈도 그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어야 하는 남자 별로 없고요. 털은 스스로 제모를 하거나 왁싱샵에 가서 왁싱을 받으면 남자친구가 알 길이 없죠. 또 연애 중에 사소한 문제로 산부인과에 갈 일이 있다면 혼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아요. 여자의 몸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별로 없는 남자들이 자칫하면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놓고 말은 못해도 혼자서 내 여자친구가 혹시 성병에 걸린 건 아닌가? 나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런 오해와 쓸데없는 상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여자 몸에 대해서 무지한 남자라면 충분히 혼자서 저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남자들도 나중에 결혼을 하면 산부인과에 함께 갈 일들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여자의 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게 되고요. 이해의 폭도 넓어지면서 쓸데없는 오해도 안 하게 되니까 연애할 때 사소한 질환으로 산부인과에 갈 일이 생긴다면 그냥
그냥 혼자 가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밝히기 싫은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얘기해야 하는 것들도 있죠. 그렇다고 첫 만남부터 하지 마시고요.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서로 간에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좋아하게 된다면 더 만남이 깊고 진지하게 이어지기 전에 이런 얘기는 꼭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본인의 이혼 경험 여부, 자식의 유무, 심각한 만성 질환, 특히 가임기 여성의 경우는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일 경우 이 점도 솔직하게 꼭 이야기해 주셔야겠죠. 만남이 더 깊어지면 어차피 다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 이 여자가 나를 의도적으로 속였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끔 미리 얘기해 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가정 환경에 대해서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죠. 부모님의 부채 내가 갚아야 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안에 또라이가 있다. 가끔 집안에 큰 사고를 한 번씩 쳐서 온 가족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멤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내가 책임져주고 갚아줘야 되는 게 아니라면 굳이 얘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결혼하면 독립해서 더 남남처럼 지내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때 가서 본인이 선을 확실하게 그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내 집안에 너무 다크한 이야기들은 남자친구에게 굳이 꺼내지 마세요. 남자친구가 처음에는 위로해 주다가 나중에는 너네 집안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나도 희한하게 기분이 나빠지면서 남자친구와 내 집안 문제로 싸우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야, 너도 연애할 수 있어.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간단하게 정리해볼까요? 오늘은 여자가 남자에게 절대로 말할 필요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과거 연애 경험은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말자. 두 번째, 나만의 민감한 프라이버시는 굳이 이야기하지 말자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겠네요. 공주병도 무서운 병이지만 나는 무조건 쿨하고 솔직한 여자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쿨병은 더 무서운 병입니다. 쿨해 보이는 건 좋지만 진짜로 쿨하지 맙시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말이죠. 다음에 또 봐요. 안녕.